휴대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운전을, 저는 이런 것들이 안전불감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인들하고의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외국어 통역 서비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즘에 장비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한국 사람은 누구나 밥심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못했습니다. 저 준비를 잘 못해갖고. 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명수 위원입니다. 축사시간 좀 잘했었습니까? 네. 아유. 아이고 오늘 촬영을 하는데 오늘 촬영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경기도의원 이기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별내 출신 김창식 의원입니다. 저는 안전 염려증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불감증이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크게 막 인식을 못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생각을 갖는 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려증은 어떻게 보면은 결벽증, 안전 불감증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불안한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불감증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괜히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떨까, 어떻게 큰 사건이 하나 생기고 나면 이 다리 지나갈 때 끊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괜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감증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틀비틀 운전하지? 했는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운전을, 저는 이런 것들이 안전불감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전 불감증을 해소를 하려면은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군에서 이제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유아서부터 교육을 시키면은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염려증이 없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됐든 일반 건축물이 됐든 오작동을 인해서 벨소리가 크게 울리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목격을 하는데요. 사전에 점검을 잘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체험을 많이 해보고 또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안전 체험관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소화기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잘 행동에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방 훈련이 그렇듯이 오래됐어도 이게 민방 인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안전 체험관을 조례를 만드는 계기가 어려서부터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체험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아마 이렇게 안전 체험관을 더 많이 확대해서 도민들이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은 있지만 지키는데 좀 소홀함이 있다고 권유는 생각합니다. 저것도 오작동이겠지. 또 이런 생각으로 정말 불이 났는데도 미리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많이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한데요. 평소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빌딩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을 때 요즘에 건물이 구조가 잘 돼 있어서 밖에서 일어나는 재난 상황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 실제 재난이 나면은 자체 내부 방송회를 통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안전행정위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상임이라고 느끼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서는 안전행정위원회가 가장 필요한 기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태원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희 안행위에서 다운운집 행사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했을 때 안전관리 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면서 더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행위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또 뭐 청각장애, 언어장애, 외국의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근로자 아니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람들이 가장 정말 안전 취약계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분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또 재난 현장에서 빠르게 대피할 수 없는 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하실에 계시는 분들도 빨리 대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못하잖아요. 빨리 119 구급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하고의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외국어 통역 서비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마찬가지 다문화 가정도 그래요.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학교를 가지만 어머님들은 아직 못해요. 또 청각 언어 장애들 못 듣잖아요. 이거 119를. 우리가 독거 노인 하면은 집에 벨이 울려갖고 갈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도 벨 같은 거를 좀 올려주는 거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실제로 화재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소방관분들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길 속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뜨겁고 그렇겠어요. 나오셔서 좀 쉴 수 있는 공간과 나오셔갖고 잠시라도 체력 보충하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다과류라든가 물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실습을 하는 광경을 보니까 정말 우리 소방관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처우 개선 차원에서는 좀 위험수당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방관들이 일선에서 재난 시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장비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소방관들이 주말에는 급식 도우미가 없어서 직접 급식을 해결하거나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말에도 급식 도우미가 소방관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급식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은 누구나 밥심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우리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급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급식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지금 한 1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지 지형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소방대 보조 인력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우리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뭐 체육대를 열어준다든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방관님들의 이제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산불 났을 때 잔불은 거의 다 의용소방대원님들께서 다 선수 올라가서 진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대원님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본부에 제가 가서 출동 빈도를 한번 봤는데요. 몇 초마다 한 번씩 신고 접수가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소방 인력들이나 뭐 구급대원들이 다 인력이 투입되고 나면 정말 진짜 큰 화재에 대응하려면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소방 인력을 저는 의용소방대가 메꿔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방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진압하려면 최소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실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돼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전기차 충전 시설들이 있는 곳에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뭐 상방향 스프링클러라든지
아니면 질소포, 구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 빨리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 진압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충전소에 화재 진압 도구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민분들의 어떤 치안과 관련돼서 자치경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좀 있다 하는 거를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우리 도민한테 좀 알릴 방향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고, 빨리 자치경찰제가 좀 육성되기를 원합니다. 지방자치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주민 곁에 다가와서 학교, 중학교 길이나 지역을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자치경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경기도 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체계, 그다음에 고정카메라 단속 등등 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안산 지역에 많은 교통 문제를 자치경찰에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현장 부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편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메라 익숙치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 안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니까 안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정말 인터뷰 유익했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지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하면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그 2년이 계속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보고 겪었던 것들, 경험한 것들, 그리고 또 의정활동을 했던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안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에 들어와서 좀 활동을 해보니까 그래도 안전행정위원회에 잘 있었다.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고 또 이런 촬영도 해주셔갖고 좀 감사드립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늘 우리 주변에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소에 지내신 생활대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가지신다면 우리 도민들도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네,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항상 재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을 저희 경기도가 책임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명숙입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늘 안전을 유념하시면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또 이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작은 습관들이 정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 올라가셨을 때 절대로 흡연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집에 외출할 때 우리 가스밸브 잠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경기도의회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정책 내는 경기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